오늘 저는 여기 강남 신세계 반포 지역에 와서 우리 입시하고 또 우리 공부 패턴, 디스크를 이용한 우리 공부 패턴에 관련된 강의를 하고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요. 첫 번째 제일 많이 나왔던 질문이 선행에 대한 얘기가 지금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. 뭐 입시 결과적으로 나타냈을 때 아까 서울대 합격자 기준으로 해서 한 서울대를 7, 8명 정도 보내면 전국에 100위권 정도에 들어가는 그런 학교들인데, 그 학교들의 거의 뭐 일반고라는 이름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선발권을 가지고 있는 특목 자사고 레벨하고 거의 같은 학교라고 보면 거의 뭐 60% 가까이가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. 또 그런 어떤 특목 자사고에 가려고 그러면 또 가서 그 정도의 성과를 낸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다 영수 선행이 되고 간 아이들이 그런 결과들을 또 내는 거예요. 그죠? 그러니까 지금 입시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뭐 안 시킨다, 뭐 학교에서 있는 것만 해도 된다,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선행을 한 애들이 앞서가는 게 눈에 보이고, 또 그런 살아남는 게 어떻게 보면 똑같이 100명을 선행을 했어도 그 살아남은 상위 10에서 15%만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. 근데 현실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보면 거품 선행이 굉장히 많아요. 근데 눈으로 보이는 건 하여간 성과가 나는 아이들이 보이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도 뭐 이제 다른 선행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지금 배우는 내용 소화하는 것도 좀 벅찬 아이들도 상당히 많거든요. 그런 아이들도 덩달아서 다 뭐 선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. 또 그렇게 해서 교육적인 어떤 열기가 높은 지역들은 이미 뭐 초등학생인데 뭐 중고등학교 과정을 이미 다 하고 있고, 뭐 영어는 요즘 절대평가가 되니까 또 뭐 그런 얘기도 돌잖아요. 영어는 뭐 초중 때 다 끝내놓고 수능 영어까지 끝내놓고 고등학교 때는 수학에 올인을 해야 된다, 뭐 이런 논리들이 나오고, 그러니까 다들 막 조급해지고 또 아이들의 역량을 넘어서는 자꾸 그런 선행을 많이 시키게 되는 거죠. 근데 그 특히 이제 수학 선행을 이제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, 영어도 뭐 어느 정도 빨리 수능 수준에 좀 도달해야 된다는 그런 조급함들이 많이 있는데, 선행과 어떤 좀 올바른 수학 공부 로드맵에 관해서는 광주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수학 선생님 한 분 계시거든요. 의대생도 굉장히 많이 보내시고, 그런 그 수학 선생님하고 제가 그 대담을 한 게 있어요. 저는 이제 영어 선생님이고 그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니까 그 제목을 영수대담 그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, 그래서 수학 선행을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은가, 뭐 그다음에 어떻게 현실적으로 해야 되는가, 그런 얘기들 조금 많이 했는데, 결국은 영어가 됐든 수학이 됐든 좀 관건은 뭐냐면은 그냥 양적인 선행을 어디까지 진도를 뺐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얼마만큼 소화하고 있느냐가 지금 관건이거든요. 지금 최근에도 제가 유튜브에도 자주 언급하게 되는 사례인데, 어떤 이제 굉장히 유명한 그 디외고에 이제 가서 그 서울 법대를 가신 분의 케이스예요. 그래서 처음에 외고 1학년 때 가가지고 좀 이제 지난 얘기입니다. 요즘 250명으로 인원 줄기 이전 세대이신 분이거든요. 근데 가서 이제 내신을 그 1학기 중간고사 내신을 딱 보니까요, 그 내신 문제가 수학이 본인은 선행을 그냥 기본 정석으로 지수로그 정도까지 푸는, 보통 이제 겨울방학 가가지고 고등학교 과정 미리 공부한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 수준으로 하고 중학교 공부를 튼튼히 하고, 그 대신에 뭐 그 고등학교 수학 선행은 한 그 정도만 하고 간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에 이제 중간고사 내신을 봤는데 벌써 그 처음에 중간고사 3, 4월에 그 수학 수업이, 야, 니들은 웬만해서 다 그 뭐 공통수학은 다 띄고 왔지, 뭐 그렇게 지금 하고 바로 약간 좀 심화된 내용부터 바로바로 이렇게 나가더라는 거예요. 거기서부터가 이게 약간 멘붕이 왔대. 이게 뭔가 진도가, 그럼 다른 애들 지금 따라오나 봤더니 다른 애들은 다 어느 정도 선행이 된 거예요. 그래서 뭔가 이게 내가 좀 내신은 불리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, 막상 중간고사 시험을 보니까 한 전체 중에 하위 한 3, 40%에 들었어요. 내신 합산으로 해가지고. 그래서 역시 이 학교는 이렇게 치열하고 나는 여기서 좀 힘든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, 그때 이제 또 그 수능 모의고사를 보잖아요. 그 수능 모의고사 1학년들도 뭐 그렇게 보는 거 있죠. 근데 그 범위가 뭐 정규적인 어떤 진도 범위에 따라서 이렇게 수능형으로 해서 모의고사를 보는 거 있잖아요. 그래서 그 수능 모의고사를 딱 봤는데 그 내신에서는 거의 하위 30%였는데 수능 모의고사로 낸 점수에서는 전교 3, 4등을 했어요. 이분이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, 선행을 했다고 해서 얘네들이 완벽하게 소화한 게 아니구나.
내가 그 진도를 맞춰서 딱딱 나가는 거에서는 내가 뒤질 게 없겠구나. 그래서 그런 개념이나 원리들에 대해서 충실히 다 이해하고 하나하나 맞춰서 하는 거, 이걸로 해가지고 끝까지 고3까지 그 페이스로 가서 내신은 안 좋았는데 서울법대를 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점수가 나왔어요. 그러니까 이 사례가 그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. 양적 선행을 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소화하느냐. 대치동에서도 뭐 초등학생인데 미적분을 하고 뭐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. 근데 지금 다 보면 그 수능 점수로 그게 연결이 안 돼. 문제를 푸는 거를 본 거지 자기가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깊이 있는 사고를 해서 원리를 이해하고 이렇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거품 선행이라고 보통 보거든요.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. 그래서 뭔가 어느 정도 특목 자사고 레벨에서는 또 뭐 경쟁이 치열한 강남 일반고 레벨에서는 선행이 안 된 상태에서 가면 그 쉽지는 않은데, 근데 공부 그릇이 있는 상황에서의 선행까지 되면 상당히 좋겠죠. 그분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 D 외고에서 전교 1, 2, 3등 하는 애들은 그런 케이스였던 거야. 공부 그릇이 되는데 선행까지 해오니까 진짜 걔네들은 이길 수가 없더래. 근데 그렇지 않고 어설픈 선행을 한 애들은 내가 중간중간 진도에 맞춰서 따라가면서 충분히 다 따라잡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양적 선행을 얼마만큼 했느냐가 아니라 그 아이가 스스로 고등사고력을 갖고 깊이 있게 생각하고 몰입할 수 있는 그 공부 그 자체가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, 근데 주변은 너무 양적 선행의 경쟁에 이렇게 치우치는 게 좀 너무 많은 거예요. 그리고 또 그런 얘기 하잖아요. 그래서 다들 선행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행을 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가 정상적인 교과 과정도 못 따라가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, 근데 지금 정상적인 교과 과정은 약간 표준을 맞춘 거거든요. 표준. 너무 잘하는 애들은 쳐내고 못하는 애들은 올리고 그렇게 해서 표준을 맞춰놓은 거기 때문에 그 표준을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그것이 좀 부족해가지고 뭐 EBS 강의를 본다든지 동영상 강의를 보는데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면 걔는 냉정하게 얘기해서 선행을 시키거나 학원을 보내거나 과외를 붙여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. 그거를 부모가 경제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사교육을 못 해줘서 얘가 못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, 사실은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너무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거든요. 공부 그릇이 있는 아이들은 진짜 따라갑니다. 이게 뭔가 또 막판에 사교육을 시켜도 성과가 나요. 그런 아이들은. 근데 공부 그릇이 없는 아이들은 밑빠진 독에 물 붓게 하는 거예요, 계속. 남들이 하니까 그냥 그대로 하는데 성과는 안 나는데 그냥 불안하니까 계속 시키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있을 수 있거든요. 저는 그런 어설픈 선행을 하거나 어설픈 사교육을 시키는 것보다 그냥 아이가 좀 애매하다, 이게 공부로 승부를 볼 수 있는지 없는지가 좀 애매하다라는 상황이 들면 공교육만 활용하고 동영상 강의나 이렇게 저렴한 걸 하다가 그 아낀 사교육으로 나중에 아이가 대학원을 간다든지 유학을 간다든지 뭐 사업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 좀 한 방을 밀어줄 수 있는, 이거 어제 오늘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. 그냥 찔끔찔끔 한 달에 사교육비 뭐 30만 원, 40만 원, 학원 2개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걸 적금을 들어두고 아껴놨다가 나중에 진짜 아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게 뭔지를 발견하고 유학을 가고 싶고 그랬을 때 돈 걱정 없이 그 일에만 좀 전념할 수 있는 그거를 딱 하나를 밀어주는 게 더 현명한 거 아닌가요? 지금 이렇게 엄청난 사교육을 써도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, 똑같이 사교육을 받고 선행을 시켰다고 그래도 그게 성과가 나타나는 애들은 10% 거의 안팎인데, 그러면 그 10%의 가능성을 보고 우리 90%에 들지 안 들지 모르는 우리 가정도 그거를 따라가야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. 근데 그게 이제 명문학군에 있으면 이 중심 잡기가 안 된다니까요. 탈출하셔야 돼요. 우리 약간 현실적인 답은 주변에서 뭐 다 선행하고 뭐 시키고 그다음에 뭐 그러면 자연 속에서 놀게 하고 도서관에서 뭐 책만 읽히게 하고 싶은데 그 친구가 있어야지. 애들은 뭐 다 학원에 다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나만 유난 떠는 게 아닌가, 이런 강박관념을 벗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중심을 잡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환경을 또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.